한국이 국제외교의 중심이 되자 제발 끼워달라며 사정하는 일본입니다. 반면 베트남과 한국에서는 판박이처럼 같은 주장을 미국이 했고, 친일 부역자들도 미국에 충성하며 반공을 부르짖고 기득권으로 북이영화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허수아비에 불과했지만 아프간의 괴뢰 정권처럼 부패와 재산 축적에는 뛰어났던 프랑스가 옹립한 바오다이 황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쿠데타를 사주해 황제를 축출하고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1955년 10월 26일 남베트남만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남베트남을 세워 베트남을 분단국가로 미국은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공화국을 세우고 초대 대통령으로 응호 딘지엠이 선출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북베트남과 북베트남에서 지원을 받았던 베트공 사이에 점차 격해지는 내전이 발생합니다. 응호 딘지엠 이 사람도 막장에 가까운 통치를 하게 되고 아프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패와 미국의 무능함으로 인해 그에 지원된 기금들은 권력자의 뒷주머니만 채워졌고, 엄청나게 지원된 미제무기는 베트공이 들고 미국과 싸우는 역효과만 낳았습니다. 참다 못한 미국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응호 딘지엠 대통령을 축출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은 1963년도에 CIA를 동원해 남베트남 장군들에게 거금을 찔러주고 쿠데타를 사주하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응호 딘지엠 대통령에게서 미국이 등을 돌린 사실이 알려지자 응호 딘지엠 정권은 별 저항도 못해보고 쿠데타군에 의해 대통령 일가족이 살해당했는데, 미국이 등을 돌리자 정 한번 해보지 않고 도주한 아프간 대통령이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쿠데타를 사주한 이 결정이 남베트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응호 딘지엠 정권이 부패한 독재 권력이긴 했지만 통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부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 혼란과 민심 위반이 극심했지만 힘의 공백이 없었기에 질서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뒷배가 있기에 사회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하지 않은 힘의 공백이 그것도 미국에 의해 비정상적인 쿠데타로 발생해버리자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군들이 정권을 다투면서 남베트남은 미국이 조율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토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탈당하던 소장농들은 이것을 기회로 베트공 세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농촌을 중심으로 베트공 세력이 거대해지자 위기를 느낀 미국은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상에서 사건을 만들어 제2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월남 정부를 지원하는 소극적 참전에서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이 전쟁은 1975년 미국이 떠난 월남이 패망하면서 끝이 났지만 이 전쟁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에선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반인륜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의 길링필드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통킹만 사건이 일어난 1964년 이전까지는 북베트남과 베트콩이라 불리는 반정부군이 뭉쳐서 월남과 미국을 상대로 산발적 전투를 이어갔지만, 통킹만 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1965년 중국, 소련, 북한 등 공산진영이 북베트남을 대거 지원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이 참전하면서 진영 간 대립하는 국제전 양상이 되었습니다. 1969년 3월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소련과 중국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하나 미국의 뜻대로 되는 것 없이 무한히 소모만 해야 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7월 괌에서 닉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국 국경에서 대립은 심해졌고
대규모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던 중국은 살려달라며 미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열치열, 이독치독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이재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공산당의 팽창을 막기 위해 베트남을 분단시켰는데 베트남에서 적으로 미국과 전쟁 중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대결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미국은 중국이 요청한 중재를 받아들입니다. 소련이 중국을 침공할 경우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소련을 저지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중국과 적으로 전쟁하면서 중국에서는 중국과 동맹군으로 소련과 전쟁하겠다고 미국이 발표한 것입니다. 소련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동맹군으로 미국과 싸우면서 중국과 미국의 연합군과 또 전쟁하게 되는 참 이상한 모양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 중소전쟁이 일어났다면 북한은 어느 편에서 싸웠을까요? 공산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 베트남을 분단시켰는데 정작 공산 세력 간 전쟁으로 공산 진영의 힘이 약화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미국은 중소전쟁에 참전 의지까지 보이며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련과 전쟁으로 중국 공산당이 약해지면 대만을 지원해 중국 본토를 노려 공산당으로부터 해방하는 상황도 그리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당시 대만은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였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처럼 그냥 싸우게 놔두기만 해도 당장의 베트남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줄어들 텐데 미국은 여러 이점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소전쟁을 적극적으로 막았을까요? 적끼리 싸우게 하는 것을 병법에선 재상의 수로 여기는데 말입니다. 1971년엔 미국과 소련, 중국이 중대한 합의를 합니다. 적으로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대만을 힘의 논리에 따라 유엔에서 축출해버립니다. 중국을 대표하면서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은 한순간에 국가로 불리지도 못하는 저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제기구에서 축출되었으며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미국을 지지했지만 월남 초대 대통령처럼 아프간에 도망간 대통령처럼 숙명이라 여기며 받아들여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외세의 힘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에서조차 중공을 받아줌으로써 그렇게 경계한다던 공산당의 힘이 세지도록 미국은 웃으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적은 과연 존재할까요? 거래 대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적이 한국의 적이 되어야 할까요? 미국이 거래 방식을 바꾸면 바로 친구가 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것도 베푸는 모습으로 가능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을 따라 적으로 만들었는데 한국도 그런 방향 전환이 가능할까요? 불행하게도 한국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잘못 선택한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 외세에 아무 생각 없이 장단 맞추다가는 나라가 결국엔 거덜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춤추어야 합니다. 외세가 우리에게 장단을 맞춰야 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석 달 만에 모여 대북 인도적 지원과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대응 등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면서 비핵화 진전에 상관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핵화 진전 없이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발언은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지원책 없이 원론적인 발표에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국제사회나 한국에서 주로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 식량과 의료용품 그리고 백신입니다. 백신은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자
IOC가 참석만 해주면 제공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의 경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신을 보관할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중앙과 거점 지역, 보건소와 같은 단위 지역에 필요하고 안전하게 운반할 냉장 및 냉동고가 있는 운송 차량이 필요합니다. 접종에 필요한 전용 주사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엔 이런 시설이 평양 정도를 제외하곤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지원하려면 제재 해제 품목을 조율해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인도주의란 말이 아니라 식량과 보건에 관련된 물품과 기반시설은 제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미국이 모두 통제하겠다는 오래된 그 정책을 조금만 버려주어도 남북미 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변화하도록 한국의 외교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춰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외세에 장단 맞추던 한국은 우리가 먼저 잊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참석을 계기로 남북미 문제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